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그리고 6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번째 날 데카메론의 5번째 날이 끝나고 6번째 날이 시작된다. 6번째 날은 엘리사의 주재 아래 기발한 재치를 발휘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절한 대답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손해나 위기, 모욕을 모면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천에 걸려있던 달은 이미 빛을 잃었고 새로운 빛이 떠올라 우리의 세상 구석구석을 밝혔습니다. 여왕은 일어나서 모두를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아주 좋았던 것이나 덜 좋았던 것들을 살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세세한 경우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새삼 웃기도 하면서 한가하고 느릿한 발걸음으로 쾌적한 저택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가 벌써 상당히 높이 솟아 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향기로운 풀과 아름다운 꽃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여왕이 주도하는 대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식사가 끝나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아름답고 쾌활한 노래를 몇 곡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잠을 더 잤고 몇몇은 장기를 두었으며 몇몇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디오네오는 라우레타와 함께 트로일로스와 크리세이데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카치오의 다른 작품 필로스트라토가 여기서 유래하였습니다. 모여야 할 시간이 돌아왔기에 여왕이 모두를 불러 모았고 그들은 여느 때처럼 분수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여왕이 첫 번째 이야기를 명하려는 순간 여태까지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왕과 모두의 귀에 하녀들과 하인들이 부엌에서 큰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집사를 불러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뭔지 묻자 집사는 리치스타와 틴타로가 떠들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을 말리러 가던 차에 여왕님이 부르셔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필로메나와 필로스트라토의 하인입니다. 여왕은 당장 리치스카와 틴타로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오자 여왕은 다투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틴타로가 막 대답하려고 하는데 나이는 먹었지만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리치스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대다가 틴타로를 향해 오만상을 찌푸려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뻔뻔하고 멍청한 놈아, 내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먼저 입을 열려고 해? 내가 먼저 말을 해야겠다. 그러고는 여왕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놈이 저한테 시코판테의 아내 얘기를 해주겠다지 뭡니까? 시코판테는 리치스카 틴타로와 함께 당시 희극 무대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 여자라면 저도 웬만큼 친한 사이죠. 그런데 이놈이 시코판테가 아내와 보낸 첫날 밤에 곰봉 양반을 검은산에 억지로 들이밀려다가 피가 솟았다느니 어쩌느니 하며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다. 오히려 순순하게 들어갔고 들어간 상태에서는 아주 좋았다고 말했죠. 세상 처녀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믿다니 이런 단순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들 중 7에 6은 어쩔 수 없이 3, 4년씩 결혼을 못하고 있으며 부모 형제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시간을 죽이는 줄 알더라니까요. 천만에요.
여자들이 어디 그리 오래 기다리나요? 그리스도에게 맹세를 해도 좋아요. 제 말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처녀로 시집가는 얼빠진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바보로 만드는지 잘 안다고요. 그런데 이 돌대가리가 저한테 여자란 이렇고 저렇다며 가르치려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갓난아이랍니까? 리치스카가 떠들어대는 동안 부인들은 배꼽을 쥐고 웃어댔습니다. 턱이 모두 빠질 지경이었죠. 여왕은 6번이나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리치스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 전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얘기가 끝나자 여왕이 웃으면서 디오네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오네오님, 이건 당신이 처리할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면 최종 판결을 내려주세요. 디오네오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판결은 이미 나왔으니 다른 얘기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리치스카가 옳습니다. 리치스카가 말한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틴타로가 멍청한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리치스카는 키득키득 웃으며 틴타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그거잖아. 그만 꺼지시지. 아직 눈곱도 떼지 못한 주제에 나보다 뭘 더 안다고 그러는 거야. 하느님 덕분에 나도 나이를 헛먹지는 않았다고. 그렇고 말고. 여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제 그만 조용히 하라고, 더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면 채찍질을 하겠다고 엄하게 꾸짖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인 사람들은 그날 온종일 리치스카의 얘기를 듣느라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여왕은 필로메나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청했습니다. 필로메나는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어느 기사가 오레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말을 타는 느낌을 들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서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자 부인은 그냥 말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젊은 부인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청명한 하늘을 수놓고 꽃과 나무들이 봄날의 초록 들판과 언덕을 뒤덮듯이 기지 넘치는 한마디는 훌륭한 예의와 뛰어난 화술을 빛나게 하죠. 그 기지 넘치는 한마디는 짧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중요하답니다. 지루하게 떠드는 것은 보통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하늘이 내리신 특별한 적이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적절한 순간에 몇 마디 말로 반박할 줄 알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줄 아는 여자는 이제 거의 없거나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 여자들 모두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팜피네아님이 이미 지적했으니 그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적절한 순간을 포착해서 내놓은 말이 얼마나 훌륭한 행동이 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귀부인이 어떤 기사의 입을 정중하게 틀어막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도 보거나 들어서 아실 테지만 우리 도시에 예의가 바르고 성품이 관대하며 화술이 뛰어난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그분의 훌륭함에 누가 되지 않을 테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제리 스피나시의 아내인 오레타 부인이었어요. 우리처럼 우연히 시골에 머물던 이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부인들과 기사들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함께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던 중에 모두가 걸어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마도 좀 멀었던지 기사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꺼냈답니다. 오레타 부인,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에 태워 모실까 합니다. 말에 태우다라는 말에는 힘들게 걸어갈 길을 재미난 이야기로 쉽게 가게 해준다는 뜻과 함께 여자를 유혹한다는 속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오히려 부탁드려요. 정말 재밌겠군요.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서툰 칼솜씨만큼이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도 형편없었던 기사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야기 자체는 아주 재미난 것이었지만 서너 번, 아니 6번까지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줄거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이름들을 잘못 말하거나 서로 혼동하기도 하는 동안 이야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들이 일으킨 사건들에 비해서 기사의 이야기 솜씨가 말할 수 없이 형편없었던 거죠. 그러니 오레타 부인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은땀이 나고 마치 병에 걸려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기사가 미궁에 빠져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죠. 기사님의 말은 걸음이 너무 덜거덕덜거덕 거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 이젠 그만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기사는 이야기를 하는 쪽보다 분위기나 낌새를 눈치채는 쪽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익사를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또다시 한도 끝도 없이 갈피를 못 잡고 이어지기만 했답니다. 여기까지 6번째 날 1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